아직도 모르는 카드 문자쯤이야. 괜히 눌렀다 더 복잡해진다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사실 이 한 줄 알림을 무시하는 순간 누군가의 손에 계좌와 재산의 빗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신청하지 않은 카드는 자동 취소되겠지라는 상식은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한 적 없이 발급된 카드 알림을 보는 그 순간 왜 재산이 사라질 수 있는지와 당장 무엇을 해야 안전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69세 박선호님입니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에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선호님은 나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하고 잠시 멈췄지만 곧바로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신을 카드사라고 소개하는 전화가 왔고 발급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본인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박선호님은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정도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통장에 묶여있던 돈이 몇 번의 결제로 쪼개져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낯설지 않으시죠? 카드가 한번 만들어지면 비대면 결제, 해외 가맹점, 간편 결제 등록 등으로 돈이 흘러나가는 데는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보이는 그 첫 순간에 확인도 미루지 않고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으며 공식 앱이나 고객센터로 직접 사실을 대조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궁금해지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유익할 것 같고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바로 어제도 누군가에게 일어났을 수 있는 실제 흐름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주인공 박선호님 연세 69, 며칠 전 저녁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배송 확인은 1788-0 XXX라는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숫자 배열이 낯익고 말투도 정중해서 일단 마음을 놓으셨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최근 1에서 2년 사이 이런 카드 배송 사칭 연락이 눈에 띄게 늘었고 한 번 걸리면 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즉, 건수는 적어 보여도 한 건당 피해액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기범들이 우리의 평범한 상식을 정교하게 역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송원 말대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했을 뿐인데 공식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런 평범한 행동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사기범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계별로 박선호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배송원 사칭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선호님의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정확히 말합니다. 연생님 맞으시죠? 카드 배송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말투는 공손하고 배경소리까지 택배 콜센터처럼 꾸며둡니다. 심지어 위조된 실물카드를 우편함에 꽂아 넣거나 들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아, 진짜인가 보다 하고 믿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둘째, 가짜 고객센터 유도입니다. 신청이 없었다면 명의 도용이 의심됩니다. 바로 고객센터로 확인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실제 카드사 대표 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알려줍니다. 1788, 1588처럼 친숙한 패턴을 쓰니 더 쉽게 속죠. 피해자는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겁니다. 셋째, 원격 제어 앱 설치 단계입니다. 가짜 상담원은 보안 점검을 위해 원격 점검이 필요하다. 악성 앱 검사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팀뷰어 퀵스폴, ISL 온라인 또는 팀뷰어 호스 같은 원격 지원 앱을 직접 검색해 설치하라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앱들이 원래 정상 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식 앱마켓에서 받았으니 안전하겠지 하고 의심을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권한을 허용하는 순간 내 휴대폰 화면과 알림, 심지어 내가 누르는 버튼까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잠금 해제 패턴, 일회용 인증번호, 금융앱의 승인 절차까지도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집 열쇠를 그냥 남에게 통째로 맡긴 셈입니다. 원격 제어 권한을 얻은 뒤에는
본격적으로 휴대전화 장악이 시작됩니다. 범인들은 추가 악성 앱을 설치해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110이나 1332 같은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범의 회선으로 연결되게 우회시키는 수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내가 분명히 경찰이랑 통화했는데 금감원이랑도 확인했는데 라고 착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범인들은 고액의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실행하고 정상 계좌이체가 맞는지 확인만 하자라고 하면서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99만 원 단위로 상품권을 여러 번 나눠서 구매하게 만들고 그걸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현금화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사가 비정상 거래를 잡아내는 안전장치의 눈을 피하려는 계산입니다. 큰 금액 한 번보다 작은 금액 여러 번이 의심을 덜 사니까요. 그렇다면 왜 60대와 70대가 주요 표적이 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후 자금과 생활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쌓여 있고 계좌 잔고가 일정한 편이라 한번 털리면 피해액이 큽니다. 둘째, 가족과 같이 사셔도 디지털 기기 설정은 혼자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혼자 해결하려는 순간이 노려지는 틈입니다. 범인들은 대개 두 부류로 나뉘어 역할극을 합니다. 한쪽은 착한 직원, 착한 경찰 역할을 해서 안심을 시키고 다른 한쪽은 엄포를 놓는 검사 역할로 불안을 키웁니다. 두 감정이 오가면 사람은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협조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라는 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상대가 가르쳐준 번호로 다시 걸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 경로로 다시 거는 겁니다. 다시 내가 건다는 원칙이 모든 사슬을 끊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제 박선호님의 실제 하루를 조금 더 세밀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녁에 문자를 받았을 때 바로 그때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카드사 공식 앱이나 카드 뒷면에 적힌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 둘째,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우리가 흔히 어카운트 인포라고 부르는 앱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내 카드 한눈에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즘은 발급 이후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됩니다. 화면에 배송 중이나 제작 중 같은 표기가 나오면 실제 발급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고 아무것도 뜨지 않으면 사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공식 경로에서 직접 확인하면 사기범이 만들어둔 가짜 고객센터를 거치지 않게 되어 원격 제어 앱 설치 요구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의심 연락 직후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확인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아는 경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순간을 놓치고 이미 원격 제어 앱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먼저 휴대폰 전원을 끄고 다른 가족의 전화나 집 전화로 112와 1332에 동시에 신고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내 휴대폰이 이미 장악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내 기기로는 신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돈이 빠져나갔거나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거래은행과 카드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지급정지는 쉽게 말해 돈의 이동을 당장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서 단말기를 완전 초기화해야 합니다. 원격 제어 앱과 악성 앱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는 과정이죠.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통장 사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명의도용 거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결제, 해외결제 기능이 켜져 있다면 모두 해지한 뒤 재발급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나는 당장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을 아주 실천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휴대폰에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해두고 로그인까지 미리 해두세요. 그래야 의심 연락이 올 때 바로 들어가서 내 카드 한눈에에서 배송 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같은 사전 차단 기능을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기능은 누군가 내 명의로 몰래 비대면 계좌를 만들려 할 때 자동으로 거절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주거래 카드 앱에서 해외 결제 알림과 큰 금액 결제 시 추가 인증을 켜두세요.
간편결제 신규 등록 알림도 꼭 켜두시면 누군가 내 카드를 간편결제에 몰래 연결하려는 시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단톡방에 원칙을 하나 공유해 주세요. 배송원이 알려준 번호로는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 의심되면 우리가 직접 대표번호로 다시 건다. 이 한 줄 원칙만 지켜도 가족 전체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연락처 즐겨찾기에 112-1332 주거래은행 분실사고센터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급할 때 번호를 찾느라 허둥대지 않도록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사기범들은 정상 앱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공식 앱마켓에서 받았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앱이 정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화면 공유와 원격 조종이 되는 순간 내 손은 내 손이지만 결정권은 상대에게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내 손목을 잡고 함께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보안카드 사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모두 내 손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 보안 점검을 위해 잠깐만 원격으로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고 다시 내가 공식 경로로 걸어야 합니다. 또 하나, 검증 전화를 내가 걸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는 검증이 아닙니다. 그 번호 자체가 함정일 수 있으니까요. 카드사 대표 번호는 카드 뒷면과 앱,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나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카드사 앱을 열고 고객센터 메뉴에서 상담 연결 버튼을 누르세요. 또는 포털에서 카드사 이름을 검색해 상단에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번호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어카운트 인포 앱이나 웹의 내 카드 한눈에는 정말 강력한 우군입니다. 요즘은 카드가 집으로 도착하기 전, 즉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됩니다. 조회 결과에 없는 카드는 내 이름으로 실제로 발급되지 않은 카드입니다. 이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가짜 고객센터와 원격 제어 앱으로 이어지는 사슬을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예로 다시 묶어보겠습니다. 저녁 8시 카드 배송 예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누르지 않습니다. 먼저 어카운트 인포를 켜고 내 카드 한눈에를 확인합니다. 화면에 배송 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다. 사칭입니다. 만약 배송 중이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카드사 공식 앱이나 고객센터로 내가 직접 걸어 발급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내 명의로 이미 발급을 시도했다면 해당 카드사는 바로 위험을 인지하고 조치를 안내할 겁니다. 여기에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까지 신청해 두면 누군가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막힙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오늘 들은 핵심 한 줄을 꼭 전달해 주세요.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는 절대 전화하지 말자. 의심되면 우리가 직접 대표 번호로 다시 건다.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위험을 끊어주는 행동입니다. 혹시 이미 설치를 해버렸고 뭔가 이상한데 어쩌죠 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할 일을 다시 정리합니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다른 기기로 112와 1332에 동시에 신고합니다. 거래은행과 카드사에는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단말기는 서비스 센터에서 완전 초기화합니다. 신분증과 인증서, 간편결제는 모두 재발급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미 벌어진 피해의 확산을 멈추고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사기범은 한번 연결되면 쉬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먼저 멈추고 끊고 다시 걸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기는 우리 일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친숙한 번호 패턴, 공손한 말투, 공식 앱마켓, 보안 점검이라는 단어.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나,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는 절대 걸지 않는다. 둘, 어카운트 인포와 카드사 공식 앱 대표 번호로 내가 직접 확인한다. 셋, 원격 제어 앱 설치 요구는 어떤 이유로도 거절한다. 넷, 이상하면 즉시 끊고
다른 기기로 112와 1332에 신고한다. 5. 가족과 이 원칙을 공유한다. 이 5가지만 지켜도 큰 피해의 팔에서 구분응선을 미리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혹은 내일 비슷한 연락이 온다면 우리는 이미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내가 직접, 검증은 공식 경로로, 원격은 무조건 거절. 이 3문장만 마음속에 붙여두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박선호님의 사례를 통해 신청한 적 없는 카드 알림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위험이 시작되는가를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낯익은 번호, 공손한 말투, 보안 점검이라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원격 제어 앱 설치로 이어지고 결국 통장과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그 모든 고리를 첫 단추에서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실제로 당황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꼭 기억하실 핵심과 오늘 바로 실천할 행동을 쉽고 분명하게 정돈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한 줄 요약입니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는 절대 걸지 말고 내가 공식 경로로 다시 확인한다. 이 한 줄이 오늘의 전부입니다. 카드 배송 4층이든 고객센터 4층이든 검찰 금감원 4층이든 원칙은 같습니다. 내가 직접 다시 거는 순간 가짜 상담원과 가짜 화면, 가짜 절차는 대부분 무력화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신청 안 한 카드 알림을 받으면 링크와 안내번호는 누르지 말고 어카운트 인포 앱이나 카드사 공식 앱에서 배송 단계부터 사실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세요. 2. 원격 제어 앱 설치 요구는 어떤 이유로도 거절하세요. 공식 앱마켓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화면 공유와 권한 허용은 곧 내 주머니 열쇠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3. 이미 연결되었다면 골든타임 30분 안에 다른 기기로 112와 1332에 신고하고 은행 카드사에 지급정지를 걸어 피해 확산을 막으세요. 이제 행동 촉구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다음 5가지를 실행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휴대폰에 어카운트 인포를 설치하고 로그인까지 맞춰두세요. 다음부터 의심 연락이 오면 앱을 열어 내 카드 한눈에에서 배송 중 표기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을 신청해 두세요. 내 명의로 모르는 계좌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도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래 카드 앱에서 해외 결제 차단, 간편 결제 신규 등록 알림, 큰 금액 결제 시 추가 인증을 켜세요. 작은 스위치 몇 개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단톡방에 오늘의 한 줄 원칙을 공유하세요. 배송원이 알려준 번호로는 절대 전화하지 말자. 의심되면 우리가 직접 대표 번호로 다시 건다.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약속입니다. 5째, 즐겨찾기에 112, 1332, 주거래은행 분실 사고센터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급할 때 번호를 찾느라 허둥대지 않도록 누르면 바로 걸리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 이미 실수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했거나 돈이 빠져나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휴대폰 전원을 끄고 다른 기기로 112와 1332에 동시에 신고하세요. 내 휴대폰이 이미 장악됐을 수 있으니 내 기기로 신고하면 연결이 우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과 카드사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서비스 센터에서 단말기 완전 초기화를 받으세요. 신분증과 인증서, 간편 결제는 폐기 후 재발급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 과정을 따라가면 이미 생긴 피해의 확산을 멈추고 되돌릴 기회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지금 바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디지털에 약해서 이런 사기까지 다 막아낼 수 있을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건다, 앱에서 직접 확인한다, 원격은 무조건 거절한다. 3가지만 몸에 익히면 됩니다. 마치 집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문을 잠그는 습관처럼요. 한두 번 해보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도 쉽게 여러분의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가족과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혼자 결정하는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5분만 자녀에게 전화해도 10초만 손주에게 메시지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링크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시고 가짜 번호로는 걸지 말자 이 한마디만 합의해 두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가족 전체의 안전망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딱 하나만 지금 바로 실행해 보세요. 어카운트 인포 설치든 안심 차단 신청이든 고객센터 번호 즐겨찾기 등 어떤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어제와 내일을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오늘의 이 작은 한 걸음이 내 재산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큰 투자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당황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심 연락이 와도 우리는 침착하게 끊고 내가 공식 경로로 다시 걸 겁니다. 화면 공유 요구가 와도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서로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생활 안전 정보와 실제 대응 요령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정보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해 더 큰 피해를 막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응했다. 부모님께 이렇게 알려드렸다 같은 실제 사례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음성 사칭 통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첫 문장부터 끊는 요령을 실전처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평안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